독고탁은 장미애가 오강수와 연락을 끊는 것으로 장미애의 비밀을 묻어두기로 했고, 장미애는 마지막으로 오강수에게 밥을 차려주기 위해 강수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절대 밝혀지면 안 됐던 비밀. 그런데 그녀가 밥상을 차린 그날, 모든 게 무너져버린 내용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장미애는 정갈한 앞치마를 걸친 채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결심에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엔 묘한 긴장과 슬픔이 얹혀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가 하고 있는 건 단순한 저녁 준비가 아니었기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마침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의 몸짓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스마트폰을 꺼내 연락처 하나를 꾹 눌렀습니다. 핸드폰에 표시된 이름은 오강수였습니다. 휴대전화에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조심스레 받은 오강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리 어머니 무슨 일이신가요? 잠시 숨을 고른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수씨 오늘 저녁 잠깐 시간 괜찮으면 식사나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따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고 그냥 밥 한 끼만. 그 말에 오강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독고탁의 입에서 들었던 너의 친엄마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나를 찾아와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미애의 음성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날카롭지도 않았고 눈치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오늘 이 하루를 위해 긴 세월을 견뎌왔다는 듯한 그런 평온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몇 시쯤 찾아가면 될까요? 오후가 저물 무렵 오강수는 장미애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긴장이 되어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문 앞에 서자 묘하게 익숙한 향기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장미애는 그를 환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오세요. 식탁 위에는 여러 요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장미애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젓가락질을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식탁 위에 흐르는 정적은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그 조용한 식사 속에서 오강수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 설명하지 않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 그는 그 따뜻함에 점점 마음이 녹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간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침 퇴근을 마치고 독고탁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식탁에 나란히 앉아 웃으며 밥을 먹고 있는 장미애와 오강수. 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주먹을 꽉 쥔 채 문을 벌컥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강수는 깜짝 놀라 일어섰고 장미애는 젓가락을 손에 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강수,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강수는 당황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냥 세리 어머님이 식사 초대를 하셔서 왔습니다. 그 순간 독고탁은 가만히 서 있다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여자, 오강수 네 친엄마야. 그 한마디는 마치 집안의 온도를 갑자기 영하로 떨어뜨리는 차가운 바람 같았습니다. 장미애는 얼어붙은 얼굴로 독고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마, 여보. 이건 우리 약속이었잖아. 하지만 독고탁은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무슨 약속? 당신은 나한테 30년을 속였잖아. 나는 당신이 순결하다고 믿었고 너도 내 첫 여자라고 믿게 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애도 낳고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했지. 오강수는 멍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진짜예요? 지금 그 말 사실이에요? 장미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강수야, 말 못했어. 말하려 했는데 너무 늦어버렸어. 오강수는 말없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났고 그 눈엔 당황과 분노, 슬픔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오강수는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가버렸고 장미애는 강수를 붙잡으려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울음은 삼켜졌고 독고탁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집안은 식지 못한 국물 냄새와 말해버린 진실의 잔해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장미애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누워있었지만 마음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강수가 떠나는 뒷모습,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확인하던 그 순간, 그리고 무너진 자신이 떠오를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숨을 죽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끝내려고 한 건 아닌데. 이럴 작정은 아니었는데. 해가 뜨고 아침이 밝아오자 장미애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에 독고탁에게 보여주었던 합의이혼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언제쯤 이걸 꺼낼 수 있을까 고민만 했었는데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눈가를 꾹 누르며 붓기를 가리고 흐트러진 머리를 단정히 묶은 뒤 그녀는 조용히 신라주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신라주조 본관은 이른 시간이라 아직 조용했지만 사무실 안에서는 벌써부터 서류를 정리하던 독고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미애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잠시 멈칫했지만 곧 조용히 다가가 그의 책상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이혼 서류야. 어제 그 일 이후로 나는 결심했어. 난 이제 끝내고 싶어.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독고탁은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서서히 시선을 장미애에게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표정 없이 바라보다가 갑자기 쓰디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혼? 당신 지금 장난해? 이게 뭐야? 어제 그 일은 당신이 벌인 일 아니었어? 장미애는 억지로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애한테 말하지 말자고 했잖아. 우리 약속했잖아. 당신이 그걸 깼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독고탁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약속? 웃기지 마. 내가 날 속인 게 몇 년인데. 30년이야, 30년. 너랑 처음 만났을 때 넌 처녀라고 했어. 내가 말했잖아. 그런데 이미 아들까지 낳아놓고 내가 뭘 믿고 뭘 참고 살아야 해? 장미애는 눈을 질끈 감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그거 다 숨겼어. 그건 내 잘못 맞아. 근데 당신은? 내가 분명 독수리술도가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영상 조작까지 했잖아. 그건 왜 숨겼어? 왜? 당신도 나한테 정직했어?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독고탁은 책상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치자. 그래도 최소한 난 너한테 다 줬어. 풍족하고 안정된 인생, 집, 회장 사모님 명함까지. 난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다 책임졌어. 그런데 넌 뭐야? 나한테 거짓말로 시작해서 지금 와서 이혼하자고. 장미애는 담담하게 봉투를 다시 그의 앞에 밀어두었습니다. 그래. 늦은 거 알아. 근데 난 더는 당신이랑 못 살아. 내 삶을 잃어버린 것 같아. 이혼하고 싶어. 조용히 깔끔하게. 독고탁은 손을 떨며 봉투를 집어들었다가 탁 집어 던졌습니다. 이건 합의가 아니야. 사기야. 내가 피해자야. 넌 날 속였어. 난 사기 결혼 당한 거야. 너 법정 가면 끝장날 줄 알아. 장미애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할 말 많아. 30년 전 독수리술도가에서 우리가 뭘 했는지 기억하지? 공금 빼돌리고 야반도주했던 거. 우린 같이 죄졌어. 당신은 당당한 거 같은데 언제까지 당당할 수 있나 한번 보자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무거워졌습니다. 독고탁은 침묵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비틀거리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정말 무섭다. 그렇게 조용히 천천히 사람을 죽이는구나. 장미애는 눈을 깔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당신 죽이려고 온 거 아니야. 나를 살리려고, 이제라도 나를 꺼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녀는 그대로 돌아서 나갔고 독고탁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널브러진 서류를 쓸어내리듯 밀쳐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합의이혼서 종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게 독고탁과 장미애의 결혼은 마침내 파국의 문턱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장미애는 LX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주위를 둘러보며 잠깐 숨을 고르듯 섰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얼굴은 몇 년은 늙어 보일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눈동자엔 이상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고 그건 오늘 그녀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프런트에 도착한 그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한동석 회장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통화를 하던 직원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고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장미애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로 끝내자. 이 모든 걸. 회의를 마치고 막 서류를 정리하던 한동석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리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꼭 말씀드리고 할 일이 있어서요.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제 인생의 어두운 구석이고 지금껏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세리 어머님. 사실 저와 남편은 30년 전 독수리술도가에서 공금횡령하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쌀벌레 영상 조작 사건의 배우는 저의 남편입니다. 장미애의 고백을 들은 한동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게 전부 사실입니까? 장미애는 고개를 끄덕였고 한동석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세리 어머님, 이걸 왜 지금 저에게 말하시는 겁니까? 세리 어머님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장미애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알아요. 근데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저는 강수에게 너무 많은 죄를 졌어요. 아이를 낳고 매정하게 버렸고 30년을 모두를 숨기며 거짓말만 했어요.
남편한테도 딸에게도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요. 이젠 끝내고 싶어요. 그 사람도 나도 벌 받아야 끝날 수 있어요. 한동석은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문득 광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왜 이토록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씩씩한 사람이 되었는지 지금 이 순간 이해되는 듯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동석이 전화한 곳은 필리핀 LX 호텔 세부 지점이었습니다. 지금 소기룡 씨 위치 파악하고 가능한 가장 빠른 경로로 법적 조치 준비하세요. 긴급 인터폴 협조 요청까지 동시에. 장미애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해결하고 나면 강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딸한텐 당당해지고 싶어요. 세리에게만큼은 더 이상 거짓된 엄마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충분히 진짜 엄마입니다. 당신이 짊어진 무게, 지금 내려놓는 게 바로 어머니의 용기입니다. 장미애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웃었습니다. 그 말 꼭 기억할게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필리핀 세부의 남국의 햇살은 한껏 여유로워 보였지만 그 여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급 리조트의 야외 풀사이드, 선베드에 누워 선글라스를 쓴 채 망고 주스를 홀짝이던 소전무는 세상 모든 걱정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현지 직원에게는 VIP 한국 손님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해변 쪽에서 2명의 낯선 사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반팔 셔츠에 슬랙스 차림의 현지 경찰이었습니다. 그들은 국제공조 수사 요청에 따라 인터폴이 보낸 자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소길용 씨,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인터폴 수배 대상이며 한국 경찰이 당신을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사는 곧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조용히 저희와 동행해 주시죠. 그 순간 소전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주스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고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출장 중이라고. 여권도 있고 여긴 내 정식 숙소야. 하지만 경찰들은 이미 체포영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소전무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독고탁,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며칠 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연행돼 온 소전무는 경찰청 수사대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실 안 그는 처음엔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LX 호텔 변호사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눈 뒤 곧장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소길용 씨, 이대로 가면 독고탁 회장이 전부 뒤집어 씌울 겁니다. 지금 형사 책임까지 다 떠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진술하지 않으면 결국 당신이 주범됩니다. 소전무는 말없이 손에 든 커피를 내려놓고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독고탁 회장이 시킨 거 다 들어있어요. 제가 왜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USB에는 여러 개의 통화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파일을 열어 확인했고 녹음 파일엔 독고탁의 생생한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영상 말이야. 쌀벌레 몇 마리 끼워 넣는 건 아무 문제 없어. 그래야 독수리술도가 이미지 박살나고 망하지.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 순간 조사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형사들은 독고탁에 대한 긴급체포 영장을 신청했고 곧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날 오후 신라주조 본사 회장실에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회장실에 앉아 회의 내용을 듣고 있던 독고탁은 오늘도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회장실 문이 열리며 2명의 형사가 들이닥쳤습니다. 독고탁 씨, 당신을 사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이 있으며 체포영장 확인하시죠. 독고탁이 고개를 돌리자 직원들의 얼굴엔 놀라움과 불안, 그리고 어떤 이들은 묘한 통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독고탁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장미애, 결국 내가 날 여기까지 끌고 오는구나. 형사들은 그를 끌고 나갔고 당황해하는 직원들 사이를 지나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그 순간 독고탁이 마지막으로 바라본 것은 건물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던 신라주조 로고였습니다. 그가 일군 회사였지만 지금 무너져가는 회사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수갑을 찬 채 창밖을 보던 독고탁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인가? 아니, 이제 시작이겠지. 나의 끝이. 회색빛 담벼락, 철문 너머로 하루하루 시간이 멈춰있는 곳. 구치소 면회실은 늘 그렇듯 침묵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는 사람들, 각자 품은 후회와 눈물 그리고 어쩌면 용서받고 싶은 간절함들이 이곳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미애는 두 손에 봉투 하나를 꼭 쥔 채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고 눈가엔 긴장과 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반대편 문이 열리고 수의복을 입은 독고탁이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장미애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천천히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투명한 유리창이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묘하게 그 거리감은 지금 이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장미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어요. 당신을 원망하고 저 자신도 미워하고 그러다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독고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미애는 천천히 봉투를 유리창에 올려두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안에 합의이혼서가 들어있어. 사인만 하면 돼. 당신이 도장 찍는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고리는 끊어지는 거야. 한참 침묵하던 독고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엔 후회와 체념 그리고 아주 미세한 미련이 어렴풋이 남아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다. 장미애는 웃음을 머금었지만 그건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합의이혼 하자고 했을 때 했어야지. 독고탁은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당신과 세리를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싶어. 당신이 나한테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잖아. 독고탁은 천천히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무섭게 굴었던 건 당신을 잃을까봐 그랬어. 그래서 더 쪼아댔고 더 숨기게 됐고 결국 이렇게 됐지. 장미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당신 나름대로는 사랑이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그런 사랑은 나한테 폭력이었어. 그래서 이제 더는 못하겠어. 더는 거짓말도 희생도 용서도 없어. 이제 마무리 짓자. 그녀는 손가락을 유리창에 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리도 이제 강수가 내 아들인 거 다 알아. 내가 전부 털어놨어. 세리가 울면서 안아주더니 말하더라. 엄마가 내 엄마여서 다행이라고. 그 한마디에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았어. 독고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반성하는 목소리로 장미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잘못을 하고 이제는 전부 잃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장미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잃은 만큼 반성하면 돼. 그게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나한테 이제 당신이 아니라 내가 중요해. 이제부터는 세리와 강수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 이혼서 도장 찍고 보내줘. 부탁이야. 면회 시간 종료 벨이 울렸고 교도관이 안으로 들어와 독고탁을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다 말했습니다. 당신 나중에라도 언젠간 날 기억해줄까? 미워하지 말고 그냥 욕심만 많고 바보 같은 남자였다고 기억해줘. 장미애는 그 말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기억할게. 미워하진 않을 거야. 다만 당신도 그 기억 속에서 나쁜 남자로 남지 않았으면 해. 독고탁은 고개를 끄덕였고 이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독고탁의 뒷모습은 몹시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고 장미애는 그 자리에 남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구치소 문을 나선 장미애의 마음속엔 잔잔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세리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뇌피셜로 구성된 리뷰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로 미리 보는 뇌피셜 리뷰였습니다.